네, 이번에 제가 공부한 회사는 이노메트리라는 회사인데요. 비파괴 검사 장비 제조 전문 업체예요. 비파괴 검사 장비라고 하면은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회사를 써보니까 재무도 좋고 비전도 좋고 성장성도 좋고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 같아요. 자세한 부분은 저랑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자TV 박PD입니다. 이번에 공부한 종목은 이노메트리라는 종목이고요. 휴대폰, 전자기기 및 각종 기기에 사용되는 2차전지 내부 결함을 엑스레이로 검사하는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고요. 홈페이지에서 가져와 본 자료인데요. 세계 최고의 2차전지 엑스레이 검사 장비를 생산하는 전문기업이라고 나와 있고요. 종목을 보시면은 시가총액은 1475억 정도 되고 작년 이맘때 상장을 해서 상장한 지는 1년 정도 됐어요. 외국인 소진율은 뭐 1% 정도 되고 퍼가 좀 높아요. 지금 약간 고평가인 것 같아요. 퍼는 19 정도 되고 PBR은 2.84. 배당은 0.7% 정도 배당을 하고 있고 배당은 좀 적네요. 실적 보시면은 2016, 2017년도 150, 160억 정도 하다가 작년에 상장할 때 실적이 좀 많이 뛰었죠. 좀 실적이 이쁘게 나왔을 때 맞춰서 상장을 한 것 같아요. 올해는 작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조금 적게 실적이 나와줄 걸로 예상이 돼요. 생산하는 제품으로는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엑스레이 배터리 검사기 요런 제품 생산하고 있고요. 기타 엑스레이 검사기 이런 제품 생산하고 있습니다. 산업 전망이 굉장히 좋아요. 2차전지 수요 전망 보면은 이제 예상치긴 한데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저만 해도 2차전지 충전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를 2차전지라고 하잖아요. 저는 무선 키보드, 무선 마우스, 뭐 핸드폰, 노트북, 심지어 가전제품 중에서도 뭐 청소기라든지 다 무선 충전식 제품을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망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비전도 좋고 앞으로 더 많이 쓰일 수 있을 그런 시장인 것 같고요. 특히 전기차 앞으로는 이제 내연기관이 전기차로 많이 대체가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망이 굉장히 좋아요. 전기차용 리튬 2차전지 시장 전망 보면은 2014년도까지 성장세가 굉장히 가팔라요. 폭발적인 수요가 발생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 자동차용 2차전지 생산하는 업체들이 지금 공장 증설하고 수주 많이 받아가지고 생산 많이 할 거라고 그래서 되게 보고서 보면은 장밋빛 전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국내 기업으로는 LG와 삼성 SDI 그리고 최근에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LG화학이랑 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만 하더라도 이렇게 좀 시장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중국 쪽도 뭐 BYD라든지 CATL 등이 시장을 큰 차지를 하고 있고 일본에는 파나소닉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계획서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의 경우에 최근 신에너지차 의무 생산 제도 도입으로 인해 대용량 2차전지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대규모 설비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차전지 검사 장비의 수요도 중국의 전기차 생산량에 맞추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당사는 이노메트리는 중국의 BYD라는 업체에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수 시장의 성장함에 따라서 납품하는 제품도 좀 많아져서 실적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이렇게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고요. 신규 사업으로는 스태킹 2차전지 제조 장비 스태킹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이제 파우치형 배터리를 말하는 거고요. 수요처는 한화, SK이노베이션, 중국 BYD 등 이미 SK에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신규 사업 제품을 성공적으로 이제 제조를 해가지고 납품하고 있다고 하고요. 제조 장비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자료고요.
시장 현황은 지금 2018년도 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업계 출하량 순위고, 파나소닉이 세계 1위. 파나소닉은 그 테슬라에 납품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오고 있고요. 중국은 중국 시장 업체 CATL하고 BYD는 중국 워낙 내수 시장이 크다 보니까 또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4위가 LG화학이에요. LG화학 국내 업체긴 한데 유럽 쪽, 미국 쪽 뭐 세계 각지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서는 생산량이 굉장히 높은 제일 큰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삼성, 국내에서는 삼성 SDI, SK는 여기 나와 있질 않네요. SK는 이제 좀 후발주자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조금 생산량이 좀 적다 보니까 세계 시장 점유율은 비교적 좀 낮은 편이라 이 표에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신용평가는 이크레더블에서 트리플 B 나와 있고요. 계열 회사로는 최대 주주가 넥스트아이라는 업체인데, 이 업체도 비퍼계 검사 장비 제조하는 업체인데 주로 이제 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이는 비퍼계 검사 장비 제조 업체예요. 그리고 이노메트리가 거느리고 있는 회사는 이노메트리 테크놀로지, 그리고 이노메트리 헝가리. 이건 뭐 해외 사업 분야 때문에 이제 거느리고 있는 회사로 보이고요. 그 최대 주주인 넥스타의 경우에는 제가 이따가 따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주가 중국 회사더라고요. 주주 현황으로는 넥스타이 40% 정도 보유하고 있고, 그 외에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 SBK는 뭐 투자를 했다가 빠져나간 것 같아요. 수익 내고 뭐 엑시트 한 건지 지금 보유 지분은 굉장히 적은 걸로 나오고, 한국증권금융도 5.84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표 김준보 대표님이고요. 한양대학교 정밀기계공학 졸업하셨고, 뭐 이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1년째 재직 중이시더라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뭐 재직을 하실 것 같아요. 특별한 일 없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노메트리의 최대 주주 넥스트아이의 또 최대 주주는 뭐 에스테틱 인터내셔널 뭐 뷰티 그룹인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중국의 뭐 유미도 그룹이라는 회사인데 중국의 뭐 뷰티 관련한 업체더라고요. 이런 회사에서 왜 여기에 투자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분도 뭐 30% 정도 가지고 있고, 여기 보시면 중국 업체들이 또 투자를 했어요. 중국 업체에서 뭐 투자를 좀 많이 한 회사라서 뭐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테틱 인터내셔널 뷰티 체인 그룹 최근 결산기 재무 현황 보면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뭐 적자죠. 지분도 최근 뉴스 검색해 보니까 지분도 좀 재정이 안 좋아서 그런지 지분 축소를 한 것 같아요. 자세한 거는 다 알아봐야겠지만 자세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경쟁업체로는 자비스 그리고 세크 두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비스 같은 경우는 매출 뭐 50에서 120억 원대, 코스닥 우회 상장을 최근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 11월 15일 상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세크 같은 경우는 매출 300억 원대 비상장 회사입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장비 개발 기간이 뭐 6개월이 넘으면서, 장비 개발 기간이 6개월이 넘기 때문에 그 개발 기간 동안에 발주처와 지속적인 요구사항에 맞춰가지고 개발하기 때문에 한번 공급하면은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시장 점유율이 크게 변동이 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노메트리가 이쪽 분야에서는 업계 1위고 입지가 좀 다져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 점유율을 쉽게 뺏긴다거나 그러진 않고, 이노메트리는 이쪽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점유율이 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생산 실적은 읽어보니까 가동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해요. 그 발주가 들어오면은 그때그때 맞춰서 생산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가동률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생산 실적 부분만 한번 봐보겠습니다. 실적 부분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 좀 줄었어요. 그리고 엑셀의 2차전지 부분도 작년에 비해서 좀 줄었고, 지금 3분기까지니까 뭐 이제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좀 줄었고, 기타 부분 좀 늘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매출 부분만 봤을 때는 작년보다는 좀 적게 나올 것 같아요. 영업이익도 좀 작년보다 조금 적게 나올 것 같고, 단지 순이익률이 좀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순이익률은 그나마 작년에 비해서 작년 순이익은 작년하고 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 비용인데 뭐 3분기까지니까 정확한 거 이제 4분기까지 나와봐야 알겠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좀 적은 것 같아요. 연구개발은 그래도 꾸준히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인건비 부분 그리고 기타 경비 해서 다 경비 처리하고 있는 걸로, 비용 처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판관비로 잡히고 있고, 재무제표 부분은 유동자산은 좀 줄었고요. 현금 줄면서 금융상품이 좀 늘어났더라고요. 매출은 좀 늘진 않았는데 매출 채권이 좀 늘었어요. 2배 가까이 늘었네요 지금. 부채는 뭐 많이 상환을 했나봐요. 줄었고, 부채 비율 그러다 보니까 뭐 반절 가까이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손익계산서 보시면은 작년에 비해서 매출액이 확실히 좀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원가도 줄었는데 비율로 따져봐야겠지만 매출 원가도 그렇게 뭐 좋아진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영업이익 부분 보면은 영업이익 확실히 줄었고, 순이익 부분, 단기순이익 부분 보면은 비슷한데 금융수익 부분이 좀 늘고 뭐 여러가지 부분 때문에 단기순이익이 좀 늘어난 걸로 보이고요. 본업을 잘해서 단기순이익이 늘어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공장 신설도 하고 있고, 기존에 또 설비 투자를 좀 해가지고 취득한 유형자산이 좀 있어요. 꾸준히 뭐 시장이 좀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되고 매출이 또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설비 투자를 또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좀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신규 시설 투자 최근에 공시 나온 거 좀 제가 올렸는데요. 51억 정도. 투자 기간 10월 21일부터 내년 6월 31일까지. 건물 신축, 본사 및 공장 이전을 위한 건물 신축입니다. 주식 담당자 통화 내용인데요. 비파괴검사 시장이 몇 개 업체의 과점 형태인데, 시장사와의 경쟁사와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으며 기술력은 어느 정도인가 문의드렸는데요. 타사는 경쟁업체들은 식품 등의 장비도 만들고 있으나 당사는 검사 장비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검사 장비라는 건 2차전지 분야겠죠. 핸드폰하고 자동차 배터리. 그리고 기술력은 당사가 우월하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고요. 신사업인 파우치형 배터리 제조 장비 매출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문의드렸더니 성공적으로 신사업이 성공해서 SK이노베이션이 납품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곳에도 이제 매출이 많이 이루어지면은 매출 성장에도 좀 기여를 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에 납품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시냐 문의드렸더니 90% 정도 점유하는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90% 정도면은 거의 뭐 독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해외 공장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해외 공장 라인에도 이노메트리가 납품을 하시냐 문의드렸더니 뭐 요청이 오면 들어간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고, 좀 이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납품을 하고 있는지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그냥 대답을 해주셨어요. 유일하게 장비 조립은 외주 생산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물어보니까 이 생산 방식이 주문 생산 방식이기 때문에 외주 조립은 발주 물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원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용이하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정리를 하자면 장점으로는 시장 부분에 전기차용 2차전지 비중이 큰 상황이고 앞으로 시장이 매우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장점으로 보이고요. 개발 부분은 스태킹, 그러니까 파우치형 2차전지 제조장비 시장에 뛰어들어서 새로운 시장을 또 개척을 했죠. SK에 이미 납품 중이고요. 이 부분도 장점으로 보이고요. 경쟁력 부분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2차전지 검사장비 분야에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삼성과 SK의 90% 점유율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단점으로는 한정된 거래처, 국내에서 가장 큰 생산력을 가진 SK화학보다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LG화학보다는 생산 능력이 비교적 낮은 삼성 SDI랑 SK이노베이션 업체들만 납품을 하고 있고, 중국은 CATL은 납품을 하지 않고 BYD만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단점으로 보이고요. 주가는 지금 현재 고평가 상태잖아요. 상장된 지 1년이 지난 상황으로 올해 실적은 작년보다 비슷하거나 다소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현 주가는 퍼 19 PBR 2.84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많이 고평가인 것 같아요. 좀 좋은 가격까지 내려오려면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했던 이노메트리는 여기까지고요. 확실히 좀 비즈니스 모델도 좋고 수익률도 단기 수익률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만 아직 주가가 좀 고평가라는 게 조금 걸리고요. 좋은 매수 가격까지 좀 내려오면은 생각해 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종목으로 공부한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투자TV 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